자, 안녕하십니까. 로드맵 수학학원 여현종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번 시간에는 1학기 이제 중간고사 21년도에 본 1학기 중간고사 목동고 내신 기출에 대해서 분석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웠던 문제들 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동고 시험은요, 제가 2020년 분석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모의고사 기출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학교에, 그 모의고사 근데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프린트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를 완벽하게 풀고, 근데 단순히 그냥 풀기만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요. 학교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실 때, 시험 문제 출제하실 때 변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풀이하는 방법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괜찮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목동고에서 시험을 출제를 합니다. 물론 목동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비하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2등급, 1등급, 2등급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대처가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편하다고 할 수 있죠. 난이도가 쉽다는 건 아니고 대처하기가 좀 편하다. 자, 그래서 이번에 2021년에 본 목동고 중간고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그 인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 시험지를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타이핑을 학원에서 해가지고 문제들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 바탕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좀 쉬운 문제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어려운 문제는 좀 선생님이 좀 봐야 되겠다 싶은 문제 위주로 하겠습니다. 사실 뭐 1번부터 앞부분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려운 것들이 없습니다. 어느 학교나 낼 수 있는 문제들, 상대적으로 쉽고 뭐 기본적으로 센 B단계 정도만 풀어도 완벽하게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초반엔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자, 뭐 이런 문제들 7번 같은 문제들도 뭐 네, 7번 같은 문제들도 뭐 어렵지는 않죠. 그 다음에 뭐 10번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1번도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 수록이 되는 뭐 거듭제곱근과 뭐 자연수 성질들 뭐 이런 것들 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 내신 대비했던 친구들이라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8번에 대해서 좀 언급만 해보자면요. 이 8번의 경우에는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요. 사실 그냥 계산하면 돼요. A가 2분의 1에 3의 6분의 1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6분의 1 거듭제곱인데 뭐 그냥 간단하게 뭐 3의 6분의 1제곱을 뭐 t라고 치환하면 t 더하기 t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온 a제곱 빼기 1이 쉽거든요. a제곱 빼기 1이 이제 4분의 t 더하기 t분의 1의 제곱 빼기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4분의 막 곰새공식 변형해서 막 푸시다 보면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루트 a제곱 빼기 1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루트 t 마이너스 t분의 1의 제곱, 즉 2분의 1의 얘 조심해야죠. 절대값 t 빼기 t분의 1. 뭐 근데 우리는 3의 6분의 1제곱이 더 크다는 거 아니까 네, 뭐 풀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선생님이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형태에 대해서 좀 봐두셔서 나쁠 거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언급해 봤어요. 그 미적분을 선택을 하시게 될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나중에 미적분에서 그 속도와 가속도, 속력 뭐 이런 문제들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평면 운동상에서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그래프 형태입니다. 요 식 자체가. 이 식 자체로도 뭔가 이제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식이고요.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식인데다가 적분에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번 봐두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요 형태들에 대해서. 뭐 그래서 잠깐 언급해봤어요. 뭐 별로 대단한 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뭐 다 12번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자, 13번. 자, 선생님이 객관식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문제가 13번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오히려 15번이 더 난이도가 높았지만 15번 보시면 15번이 오히려 더 난이도가 높았지만 사실 15번의 경우에는요. 문제가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예요. 모의고사 기출문제죠. 거의 대부분 목동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조차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 번쯤은 봤음직한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15번이 난이도가 높기는 하지만 대비는 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난이도가 킬러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렵긴 하지만 대비는 되어 있다. 저는 13번에 대해서 선생님이 13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13번은 사실 솔직히 문제 보고 좀 감탄했습니다. 뭐냐면요. fx가 2분의 1에 3의 x 더하기 x, 3의 마이너스 x승. 아까 8번하고 비슷하네요. 예, gx가 이렇게 있고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PQ의 길이가 2일 때 k 값이 뭐냐인데 이 문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fx는 gx의 해를 구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야죠. 요거랑 요거랑 연립해서 는 k 해야죠. 이 방정식 어떻게 풀 거야? 방정식 못 푼단 말이야. 게다가 길이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방정식 풀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fx나 gx가 갖고 있는 그래프 자체의 성질, 그래프의 성질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 성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y는 fx가 사실은 자 2분의 1에 그러니까 2분의 1은 그냥 붙이죠. 예. 자 2분의 3의 x거듭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거듭제곱 되어 있는데요. 이런 형태를 선생님은 어떤 형식으로 바라보냐면요. 이렇게 바라봅니다. 2분의 자 선생님이 3의 x승이라는 형태를 지수함수니까 hx라고 놓으면 그냥 요 2분의도 빼버리죠. 자, 요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요. 2분의 1의 3의 x거듭제곱을 hx라고 볼 때 이거는 무슨 형태냐면 hx 더하기 h 마이너스 x의 꼴입니다. 이런 형태가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 킬러 풀 때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요런 형태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fx가 hx 더하기 h 마이너스 x다. 자, 그러면 무슨 성질이 성립하느냐? 내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버리면요. h 마이너스 x 더하기 hx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랑 똑같아요. 같단 말이에요. 같다. 그러니까 뭐가 성립하느냐? fx는 뭐가 성립한다? f 마이너스 x가 성립하기 때문에 따라서 y축 대칭이 성립합니다. 혹시나 이제 수학 2 선행을 좀 해서 적분을 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가지고 적분하는 문제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를 좀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fx는 y축 대칭이구나. y축 대칭이구나. 근데 gx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gx는요. 어떤 형식이 들어가 있냐면은 절대값 x만 들어가 있는 함수거든요. 그러면은 g-x도 어떻느냐? 3분의 1의 절대값 마이너스 x거듭제곱 더하기 k인데 아니 절대값 x나 절대값 마이너스 x나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g-x와 gx가 같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fx랑 gx가 둘 다 y축 대칭이라는 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선생님이 좀 지워 볼게요.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걸 보고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fx랑 gx를 동시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fx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칩시다. 그리고 gx가 대충 뭐 요렇게 간다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생겨나는 두 점 PQ가 있을 때 P점하고 Q점도 어떨 수밖에 없다? 어떨 수밖에 없다? 예. Y축 대칭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면 PQ의 길이가 2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Q점을 선생님이 양수 쪽에다 놨죠? 그러면 예를 들어 Q점이 좌표가 뭐가 돼요? X좌표가 1이 될 수밖에 없다. P점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둘이 언제 같다? F1과 G1이 같다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F1, G1 같다 해서 대입하시면 K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프에 대한 성질들은 앞으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 같은 거를 다룰 때 단순히 방정식을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 받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어떨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사실 수원이나 수투나 뭐 예를 들어 이제 미적분 선택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3번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 네. 다음으로 14번 잠깐 보시죠. 14번은 선생님이 목동고에서 너무 자주 나옵니다. 예, 그쵸? 목동고에서 제 기억으로는 지금 3년 연속으로 수학 1에서 14번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목동고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물론 지금 현재 이제 2학년 분들은 이 시험 다시 안 칠 테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목동고 고1 학생들이라면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거의 목동고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네요. 예. 매년 최근 3년 동안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항상 냈고요. 예. 참 외워버리겠어요. 예. FM에는 FM 더하기 FN이 성립하는, 뭐 이거 사실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 기출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뭐 이거 뭐 둘 다 홀수거나 둘 다 짝수거나 하나는 1에 나머지 하나 짝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매년 이 문제를 낸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냥 잠깐 언급 좀 해봤습니다. 내년에도 과연 낼까요? 뭐 3년 냈는데 4년 안 낼이란 보장 없죠? 네. 그 다음에 15번. 예, 15번. 자, 다음 조건이 성립하는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면, 요 문제가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도 모의고사 기출이고, 학교 프린트도 있고, 그래서 많이들 봤음직한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도 워낙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이거 원래 원본 문제는 선생님 기억으로는 로그 2의 NA 빼기 A제곱과 로그 2의 MB-B제곱이 같은 자연수고, 그 다음에 0보다 B-A가 크고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2분의 1 M보다 작거나 같은 두 실수 AB가 존재한다 해놓고 20 이하의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면 이라는 문제가 원래 모의고사 원본 문제입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숫자를 좀 바꾸셨죠. 밑이 3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NA-A제곱에 ENA-A제곱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자, 예. 그러면 이 문제는요, 어차피 너네들이 학생분들께서 그 수능 대비하시려면 어차피 한두 번은 더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간 과정만 잠깐 언급해드리고 갈게요. 원래 이제 모의고사 답안지나 해설지 보면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조금 어렵게 접근하는 성향이 있는데, 선생님이 초반 과정만 조금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어려운 문제 풀 때 이런 아이디어 도움될 때가 있어서. 자, 로그 3의 ENA-A제곱과 로그 3의 ENB-B제곱이 같은 자연수입니다. 선생님 그냥 한글로 자연수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뒷부분 나중에 생각하고. 그러면 A와 B를 어떻게 보냐면요, 선생님은 이 형식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선생님은 이거 둘이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AB 대신에 한 문자로 EN X 빼기 X제곱이라고 써주고,
얘를 이제 자연수라고 하면 자, A랑 B는요, 마치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X에 관한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해가 A와 B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해져요. 네? 그래서 2nx 빼기 x제곱은 3의 자연수승이라는 자연수 거듭제곱이라는 이런 뭐 2차 방정식 형태죠. 그러니까 x제곱 빼기 2nx 더하기 3의 자연수 거듭제곱은 0이라는 2차 방정식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두근이 A랑 B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2n에다가 AB는 3의 자연수 거듭제곱 이런 식으로 문제 쓸 수 있죠. 그럼 문제에서 이 B 빼기 A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근의 차 아닙니까? 그렇죠? 두근의 차가 0보다 크고 n 이하다 하니까 우리가 이 식은 어떻게 봐도 되겠냐면 두근의 차의 제곱이 0보다는 크고 n제곱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두근의 합하고 곱하고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n의 값에 관하여 문제 풀어주시면 되죠. 다른 이제 선생님 문제집들 바라봤을 때 문제집 볼 때 이걸 좀 어렵게 푸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두근이다라고 보면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15번도 요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문제풀이 하는 시간이고 분석하는 시간이니까. 자, 16번. 네. 목동고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뭐 문제들이죠. OX 문제. 하나당 1점짜리. 네. 항상 수원 중간고사에서는요, 목동고에서 어떤 거를 내냐면 거듭제곱근의 성질하고요, 지수법칙 중에서, 특히 지수법칙 중에서, 지수가 원래 지수법칙 단원이 뭐냐면은 지수의 확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수법칙 배울 때 지수를 정수로 확장할 때, 유리수로 확장할 때. 근데 정수로 확장할 때랑 유리수로 확장할 때 밑조건이 사실 미묘하게 달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지수를 실수라고 보고 문제를 풀 때는 밑조건이 무조건 양수여야 되지만 정수거나 유리수일 때는 약간 미묘하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뭐 사실 수능에서는 자주 다루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목동고 내신을 하시는 혹시 이제 현재 고1 학생들이 만약에 이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영상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좀 수원 대비하실 때 밑에 지수가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마다 밑조건이 어떻게 미묘하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뭐 1점짜리지만 놓치지 않고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뭐 목동고에서 되게 좋아하는 형식이라 뭐 선생님이 로드맵에 있지만 다른 학원에 다니는 선생님들이라고 하셔도, 다른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 하셔도 거의 대부분 학원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동고 분석은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목동고 고유의 특징이 나타나고, 게다가 이런 형식의 문제는 목동고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자, 뭐 사실 서술형도 크게 어려울 건 없었어요. 자, 서술형도 크게 어려울 건 없었고, 뭐 20번도 그렇고 29번도 그렇고. 예. 자, 선생님이 이제 서술형 마지막, 이제 마지막으로 서술형 마지막 문제 한번 볼 건데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21번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풀면서 문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냐를 떠나서요, 어떤 문제가 잘 만든 문제냐, 학교 선생님들께서 내신을 출제할 때는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적당히 접근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맞추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문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뭐 소위 말하는 계산이 더럽거나 이런 거는 좀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거 말고 이제 학생들을 평가할 때 어떤 문제들이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풀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풀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어서 맞추기 까다로운 문제가 정말 좋은 문제고 21번은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문제들이요, 사실 선생님은 목동고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대비가 다 되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Y축 대칭 개념 쓰는 13번 문제는 학생들이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부분까지 풀고 아 이거 목동고에서 그 100점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하나 라고 고민을 했는데 21번을 딱 보고 아 절대 그럴 일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네, 일단 문제 보죠.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일 때 다음으로 대답하시오. 가능한 서로 다른 A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자, 선생님이 왼쪽 공간에다가도 좀 쓰겠습니다. 아니, 자, x제곱 빼기 루트 7ax 더하기 3a 세제곱은 0의 두근이 x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면 당연히 우리가 뭘 하겠어요? 아니 두근이 뭐뭐다 하면은 2차 방정식에서 근각의 소관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요 루트 7a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3a 세제곱이에요. 그러면은 a 값으로 가능한 걸 구하시오인데 뭐 하겠어요? 아니 합하고 곱 주면 왠지 곱셈 공식 변형 같고 사인하고 코사인에서 곱셈 공식 변형하고 비스무리한 거 뭐 있습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 있죠. 선생님이 S랑 C라고 간단하게 쓸게요. 귀찮아서.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이용을 해보자. 자,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완전 제곱 빼기 2사인 코사인이니까 예, 7a 제곱 빼기 6a 세제곱이고 얘가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3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6a 세제곱 빼기 7a 제곱 더하기 1은 0. 참. 야, a 값들의 합을 구해라. 와, 근각의 소관계 6분의 7. 땡입니다. 땡. 첫 번째로 놀란 게 요거였어요. 아, 선생님들 굉장히 신경 써서 문제 만들었구나 생각을 한 게 요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니 a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니까 당연히 뭐 마이너스 2분의 b 6분의 7 하기가 참 좋은데 a에는 사실 알게 모르게 조건이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인하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하고 코사인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거든요. 3a 세제곱이 마이너스 1에서 1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a 값을 정확하게 구하시지 않으면 그냥 1번 틀리는 겁니다. 해볼까요? 자, 조집제법을 쓰면 누가 봐도 1 넣기 되게 좋게 생겼죠. 6 마이너스 7 0 1 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6x제곱 죄송합니다. 6a 제곱 6a 제곱 빼기 a 빼기 1은 0에 또 두근이 있죠.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1. a 값이 a 값이요. 1하고요. 2분의 1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는데 이렇게 합쳐서 6분의 7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1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사인도 마이너스 1에서 1, 코사인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그러면 둘이 곱해서 만든 사인 곱하기 코사인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만약에 a가 1이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뭐가 됩니까? 3a 세제곱 3이라서 모순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a 값들의 합은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해가지고 나오는 6분의 1이 답이더라 이거예요. 네, 6분의 1 답 맞죠? 예. 자, 조심해야 되고요. 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1번에서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번째도요. 함정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요. 자, 세타가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7 파이 사이일 때 사인 세타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 알았죠? a 값이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 둘로 나눠야 됩니다. a가 2분의 1일 때랑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인데 자, a가 2분의 1이면은요. 그러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뭐가 되죠? 2분의 루트 7.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은 뭐가 되죠? 3a 세제곱이니까 2분의 1 세제곱에서 8분의 3.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나요? 근데 이걸 알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사인 빼기 코사인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빼기 4사인 코사인이니까요. 그래서 뭐 4분의 아이고 숫자 들어보라. 빼기 2분의 3. 4분의 아씨 이거 맞아? 아 왜 이렇게 불안하냐? 에이 안 해. 예. 뭐 이렇게 합니다. 네. 왠지 틀린 것 같냐? 네. 아 루트 7a였군요. 아 예. 틀린 게 맞네요. 네, 2분의 루트 7이었네요. 네. 그러면 네,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4분의 7에서 빼기 2분의 3이니까 4분의 1 그래서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은 4분의 1 사인 빼기 코사인은 뿔마 2분의 1. 예, 요거고요. 그래서 둘이 연립을 하시면 되죠. 근데 답이 두 개 나오잖아요. 이 경우만. 그러니까 뭐를 봐야 됩니까? 전제 조건을 봐야죠. 지금 보시면 4분의 5파이에서 4분의 7파이까지는요. 범위가 예, 사인 그래프는 요렇고요. 코사인 그래프는 요런데 여기가 사인하고 코사인 만난 여기가 4분의 5파이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4분의 7파이 라인 여기 있다 보니까 4분의 5파에서 7파일 때까지는 코사인이 커요. 코사인이 사인보다 커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처음에 사인 빼기 코사인은 뿔마 2분의 1이 아니구나. 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제끼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되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참. 그래서 요 경우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뭐야. 예.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경우도 해주셔야죠. 근데 선생님 기억으로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는 사인 빼기 코사인이 아마 제대로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리고 마찬가지 하나 더 4분의 파이에서 저기 4분의 5파에서 4분의 7파이이기 때문에요. 사인 값의 범위가 음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코사인이 크면서 엔드 사인이 음수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같이 감안하셔야 답이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계산은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문제풀이 시간 아니죠. 예. 그래서 선생님은 21번에 숨겨진 풀이가 굉장히 많아서 이 문제는 맞춘 학생들이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로는 8, 90점대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았을 시험인데 상대적으로 100점이 나온 학생은 좀 드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사실 시간 관리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시험 약간 할만했지만 그래도 21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 좀 많이 걸릴 만한 문제다 보니까 아마 90점 초반 중반까지는 학생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100점은 좀 적고 아마 서답형 6번에서 좀 감점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게 6점짜리 문제다 보니까 맞추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총평을 좀 해보자면요. 사실 이번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목동고 시험 문제는 솔직히 말하자면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는데 어렵진 않았고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열심히 푼 학생들, 학교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고 정확하게 풀 줄 아는 학생들은 대비가 상대적으로 할만했다. 그래서 시험 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단 함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100점 맞긴 좀 어려웠으나 모의고사 1, 2등급 나온 학생들이라면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중반까지는 무난하게 가능한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동고에서 내신 시험 잘 보려면 학교 프린트 정말 열심히 풀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싶다면 뭐 학교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집들 있잖아요. 뭐 자이스토리나 아니면 뭐 마플기출 총정리라든가 마더턴 같은 교재들 있죠. 그런 교재들을 평상시에 한번 풀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목동고 시험 분석은 이걸로 마치고요. 예, 다음에 또 뭐 이제 목동고 시험 뭐 예상하거나 이럴 일이 있으면 또 다시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윤종이었습니다.